네,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래처 사장님하고 상담하면서 증여하는 걸 말렸는데 왜 말렸는지, 그리고 최근에 22년까지 증여하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하다는 이유입니다. 취득세. 취득세가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에요. 23년부터. 어떻게 변경되냐?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 과세 표준이 기준 시가에서 시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에 가면 제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랍니다. 실제로 옆집은 20억에 팔렸죠. 근데 재산세를 낼 때 보면 10억 기준으로 낸다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아파트들이 지방에는 더 많습니다. 수도권보다. 물론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대비 기준 시가는 70% 수준이죠. 이렇게 낮은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됐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바뀐다는 거예요. 23년부터는. 옆에 집이 높은 가격에 팔렸다. 그럼 그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취득세가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빨리 증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2월 과세 규정. 이게 뭐냐? 제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을 얼마 주고 샀냐? 6억 주고 샀어요. 옛날에 샀죠. 제가 100% 갖고 있었는데 이걸 증여하라 이거예요. 50%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주택 가격은 12억이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럼 나한테 받은 50%를 받은 이 배우자는 이 주택을 얼마 주고 산 거죠? 아니, 사진 않았죠. 증여받은 거니까. 12억의 반만큼을 증여받은 겁니다. 그럼 이 배우자는 증여세를 안 내요. 왜냐면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취득가는 6억이 되는데 증여세는 없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 판다. 12억에 팝니다. 이 배우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내가 주택을 증여받고 나서 5년 있다가 이 주택을 팔아야지 적용되는 거예요. 취득가가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높아진 취득가를 적용받을 수 있으려면 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규정이고 지금 22년의 규정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바뀌냐?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불리해지겠죠. 내가 주택을 증여받은 다음에 10년 뒤에나 주택을 팔아야지 양도세 혜택을 보니까요. 이게 22년에 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22년까지는 아니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게 있죠. 한시적이잖아요. 뭐 한시적으로 안 끝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적용할 때 약간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택이 여러 채인 분들은. 그리고 종부세. 종부세는 뭐 당연히 자산이 쪼개지는 거니까 각자 기본적인 공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나눠 놓으면 유리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냥 소유자채를 나누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 증여를 말렸냐? 분명히 그분도 갖고 있던 다가구 주택을 증여한 다음에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고자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혜택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렸습니다. 왜냐? 세금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두 개를 세금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세금 자체는 줄어듭니다. 근데 재산이 변화되죠. 내 재산이 20억짜리 재산이 있었습니다. 반이 배우자한테 갔죠? 그럼 저는 20억의 반만큼만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50% 손실만 봤을까요? 이렇게 50%의 지분이 이전되는 순간 전 이 집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돼요. 무조건 같이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매각하는 시기, 대출도 내 맘대로 못 받겠죠? 그러니까 50%만 감소한 건 아마 아닐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농담이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농담은 아니고요. 너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자분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냅니다. 그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말리죠. 그분이 주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원 딱 그분이. 그러면 저는 증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증여받는 거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증여라는 행위를 하면 저 같은 전문가들은 좋죠. 당연히 그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을지 저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두 명을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랑 한 명을 자유인격체로서 온전히 존중하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